두야 이라죠. 맞죠? 자, 우리 그 매도인 하자나무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자,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 손해가 뭐예요? 판소노트의 85페이지에 저당권 실행으로 돼서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해제와 손배는 악의도 된다. 선의는 무조건 다 되니까 선악불문하고 된다 해도 맞는 지문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 손해. 1대는 뭐야?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 자, 이때 대금 감액만 악의가 되죠. 해제와 손배는 선의만 되잖아. 대감만 그래야 된다. 전해라는 뭐예요? 1번이죠. 84페이지 1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해제는 악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매수인이 악이라더라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수용은 판소노트 84페이지 보니까 수량부족 일부 매실은 악의가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수량부족은 시옷이잖아. 선의만 된다고. 셔셔 알죠?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의 제한으로 내가 목적대로 사용 못한다. 용익물권 제한 안에 유치권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사용 수익 못했을 때도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럴 때도 담보 책임 내용이 뭐라고요? 선의 경우에 해제와 손배다. 오케이? 이렇게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다 됐고, 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중요한 판례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이제 부동산을 샀을 때 1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공제하고 샀다. 그러면 내가 2억만 주고 샀는 거야. 그럼 1억을 공제하고 샀을 때 이 돈을 누가 못 갚았어? 매수인이 못 갚은 거잖아. 그래서 금매들 갚았잖아.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할 때도 나왔던 거 하고, 자, 어떻게 됩니까? 나왔던 건데,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도 저당권 실행 경매로 봤을 때, 실행권 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로 봐서 악이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손배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판례하면,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자, 우리가 이제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검축을 할 수 없게 됐다. 무슨 하자입니까? 목적물의 하자고 언제 기준한다고 그랬어? 성립시를 기준한다고 그랬지. 계약 성립시 기준한다. 됐어? 이 정도만 보고 가자. 근데 많네. 많죠?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 이 정도는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걸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알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고, 자, 어디로 가냐? 이제 환매로 갑니다. 환매. 자, 우리 판소노트에 환매. 자, 환매는 어디 있습니까? 판소노트에 한 장 넘기면 돼. 86페이지. 환매. 자, 환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하는 거는 뭡니까? 다음 달에 9, 10월 달에 하는 거는 동형 모의고사, 동일한 형태로 모의고사를 치는 건데 아침 9시 반부터 시험을 칩니다. 아시죠? 시험도 9시 반에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시험도 9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뭡니까? 이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0시 20분까지 시험 치고 10분 쉬었다가 10시 반부터 2시까지 이제 풀이를 들어가는데 그 전범위에 대한 모의고사니까 전범위를 하루 만에 정리를 쭉쭉쭉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본고사에도. 예? 그리고 아침에 되면 9시 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민법, 개론 계속 돌아가겠죠? 그 연습을 시키는 거죠. 민법, 개론이든 공법이든 항상 머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알죠?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깨어나고 난 다음에 2시간 반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허겁지겁 온 사람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알겠죠? 아침에.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나중에 시험에 다 가면은 자, 그렇게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전에 지나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9시 반에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저녁은 6시 반부터 시험 시켜가지고,
7시 20분까지 치고 7시 30분부터 풀려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전에 못 들으면 저녁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때 나오는 점수가 본고사에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혼자 이런 연습을 못 하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갑시다, 이제. 환매다. 환매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게 뭐야? 환매입니다. 환매특약. 자, 환매특약이다. 소유권 넘겼다 다시 도로 사오는 게 환매다, 환매. 자,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 이렇게 돼.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에 첫 번째 포인트. 자, 우리 일단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떠봅시다. 각구예요. 각구는 뭐에 관한 사항입니까?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위번호 사항란.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각. 자, 2번입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 앞으로 했어요? 을 앞으로. 그러면서 2의 1 부기 등기로 자, 환매특약 등기합니다. 누가? 도로 사온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환매 등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부기 등기를 합니다. 부기 등기. 부기 등기를 한다. 자, 등기법에 배우겠지만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여야 한다. 들어봤어요?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동시에 하니까 순위 같이 줘야지. 맞아? 그래서 동시에 해놔 가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도로 사올 때는 무슨 대금 줘야 돼? 환매 대금 줘야 되죠.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필기 다 돼 있습니까? 거기에 판소노트에 매매 비용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쳐서 무슨 대금이란다? 환매 대금이란다. 환매 대금. 자,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 것을 본다 그래 있죠? 근데 상계한 것을 보는데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어디 가야 강의 규정 나온다고 했어? 임대차. 임대차 가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딱 돼 있어.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환매에 관한 내용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환매가 잘 쓰이는 게 언제 쓰인다 그랬어? 환매가 언제 쓰인다 그랬어?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돈 한 1억 좀 빌려달래.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있나? 뭐 있나 해야 됩니까? 오피스텔 있나 해야 되죠. 오피스텔 정도면 한 1억 뭐 빌려줄 수 있잖아. 1억짜리 오피스텔. 자, 그러면 이자가 뭡니까? 월세가 한 70만 원 나온단 말이야. 그 정도면 되죠. 뭐 한 5억 빌려달라 그러면 됩니까? 원룸 있나 해야지, 원룸.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원룸, 월세 한 500 나오는데 내한테 소유권 가져왔다. 그럼 매수인이 뭐 합니까? 500만, 월 500만 원 받아가죠? 과실 수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친인척이 돈 빌려달라면 뭐라 해야 돼요? 뭐 있나 해야 돼. 없다 그러면 됩니까? 전화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지랄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뭐 담보할 것도 없이 돈 빌려달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월세가 나오는 걸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기간 5년이 돼. 기간도 넉넉하게 주잖아. 몇 년이야? 5년입니다. 부동산 5년이야. 근데 동산은 기간 필요 없어. 3년인데 동산은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오로지 부동산 냅니다. 동산 기간 필요.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인데 한번 물어볼게.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단축은 돼, 안 돼?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자, 환매특약 등기를 7년으로 약정하면 5년으로 단축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어요?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단축이란 단어는 되지만 연장은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기 등기하면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 등기됐잖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뭡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다? 환매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사람은 요 목적물에 비용이 들어갔다, 필요비, 유입비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끝날 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까지 정리됐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 갑시다. 21번 문제. 뭐, 저 잘못한 거 없죠? 네, 맞죠? 자, 21번 문제 한번 봅시다. 21번.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시험 치러 또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 뭡니까? 저 시험지에는 그 1번, 2번, 3번 문제 있잖아, 문제. 문제 있으면은 문제 3번 크게 적거나, 2번 크게 적거나, 1번 크게 적거나. 알죠? 전부 다 A형이야. 알아서 하세요. 지금 아까 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이 들어가 있어. 네. 알겠죠? 네. 가서 이제 같이 시험 치면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네. 볼 수도 있죠. 근데 잡히면 난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죠? 네? 저번에 실제 있잖아요. 시험지에 3번 이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 문제가. 네? 네. 문제가 이렇게 시험지 있으면은 요 1번 문제 이렇게 막 돼 있잖아. 거기다 이제 3번 크게 적고 2번 크게 적고 1번 크게 적어놨거든. 네? 1번 이렇게 딱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이 왜 이렇게 적었냐고. 아니, 이거 마킹하다 실수하면 당신 책임질 거잖아 했더만. 맞잖아요, 맞죠? 왜 크게 주냐고. 내가 크게 적을 수 있지, 맞죠? 이 문제 답은 1번의 답이 3번이고, 2번의 답이 2번이고, 3번의 답이 1번이고, 맞잖아요. 뭘 할 수 있어, 없어요? 내보고 와서 왜 이렇게 크게 주냐고 하니까. 내가 실수하면 당신 책임질 거야. 아니, 푸세요.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개론은요, 깨끗합니다. 개론 이렇게 안 적어요. 왜 안 적을까요? 저도 18개 찍어야 되거든. 계산 문제 한 번에 통일시켜야 되고, 맞죠? 한글로 되어 있는 건 읽고, 계산 문제는 다 찍어야 되고, 맞죠? 전혀 모르는 문제는 또 찍어야 되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론 다 찍어야 돼요. 그 개론 뺏기 생각하지 말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알죠?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마킹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네. 자, 봅시다. 전부 다 근데 뭐예요? 전부 다 A형이니까. 옛날에는 A, B형이니까 뭡니까? 이게 차를 좀 보기도 좀 힘들잖아. 네? 옛날에 저도 이제 뭡니까? 우리 수강생하고 시험 치러 몇 번 같이 들어갔는데, 저 시험 치고 있는데, 우리 수강생 뒤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걸어와가지고 다 3번, 2번, 1번 너무 아팠어. 합격했어요, 그 사람. 네, 진짜. 요 한 페이지,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 3번, 2번, 1번 다 해놨잖아. 예, 그래서, 이거 진짜, 갑자기 이래가지고, 나도 황당했거든. 왜? 이렇게 하면 큰일 났는데, 이제는 좀 큰일 날 수 있겠죠. 근데 딱 보고, 3번, 2번, 1번 해가 가서 찍었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합격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학원에 제일 많이 버려줬어요, 이 사람. 우리 학원에, 수강생들. 예, 제일 많이 버려주십니다. 예. 지금 이제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넘었어요, 이제 벌써 이분이 합격하신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61세, 61세 그때 합격했어요. 자꾸 뭡니까? 1차는 되고 2차 떨어지고 하다가 그때는 이제 뭐 1차 되고 또 그다음에 2차 됐는데 한 5년 만에 됐어요. 5년 만에. 5년 만에 됐어요. 1차 되고 2차 떨어지고 다시 1차 되고 2차. 1차 되고 2차 가면 2차 있죠. 4년이에요, 4년. 4년. 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누군지 밝힐 수도 없고. 자, 저도 놀랐어요. 저도.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번부터 보겠습니다. 21번. 환매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1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동시에. 맞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 환매 특약은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진행한다. 그래서 환매 특약, 매매하고 환매 특약도 동시에 해야 되지만,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핵심은 거기서 뭐야? 동시야, 동시. 1번 맞아? 맞고 2번.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자 매매대금 자 요거 2번 줄이면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합한 거다. 맞아요? 맞아. 그럼 3번은 환매권은 일신 전속이 아닙니다. 일신 전속이 뭐야? 밑에 적어놔. 자격증. 자격증은 일신 전속이죠. 그래서 양도 대여가 안 되잖아. 맞죠? 양도 대여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환매권은 양도 할 수 있죠. 환매권 양도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4번 어떻습니까? 자, 환매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수인 을이 소유자지. 그래서 과시수치를 누가 합니까? 매수인이 하잖아. 정당하게 하는 거 맞죠? 그러면 그걸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4번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수취한 과실을 매도인에게 가백에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환매는 뭐라 했어요? 친인척들이 돈 빌려달라면 있나 물어보고 오피스텔 좋다. 1억 빌려줄게. 하고 이제 뭡니까? 1억 빌려주면서 뭡니까? 목적물을 내 소유권 가져오면서 거기 월세 70만 원 받아가는 거야. 뭐 대신 받아간다고? 이자 대신 받아간다고.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뭐한 걸로 본다? 상계한 거로 보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연장돼 안 돼? 5년이고 연장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21번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환매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되어 있는데, 자, 1번 내용 한번 쭉 보시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므로, 그러니까 맞죠? 당사 사이 이자 지급 약정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했잖아. 유효입니다. 이 이자 지급 약정은 유효다. 이래 돼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1번 틀렸고. 2번은 포인트가 뭔데? 자, 환매특약 등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해야 되지.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무조건 2번 틀렸네. 뭐를 고쳐야 됩니까? 등기가 없더라도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라고 돼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요겁니다, 이거.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병인한테 넘어갔어. 제3자에 넘어갔어. 그러면 환매권 행사는 을인한테 합니까? 병인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병인한테 해야 되죠. 환매특약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누가 샀습니까? 이게 3번이 샀잖아. 맞죠? 조건 이전 등기를 돼 있다. 병이 샀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병을 상대로 해야 돼. 근데 이 지문을 잘 틀린 이유가 뭔데? 132페이지에 가면은 우리가 아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할 때는 어디에 한다 그랬어요? 원래 가등기 의무자에 하잖아. 맞아. 중간처분등기인 병은 직권말소 나간다 했잖아. 좀 이따가 앞에 조금 이따가 우리가 132페이지 아까 했을 때 우리 판소 노트는 40페이지 보면 나와요.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 가등기된 부동산을 병인한테 넘겼다. 자,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얘한테 합니까? 얘한테 합니까? 물어봤어. 누구한테? 가백이 하죠. 예약 권리자, 예약 의무자. 예약 권리자는 예약 의무자에게 해야 된다고요. 얘는 무슨 말소 당합니까? 본등기 하면 찍말 당한다 있잖아. 맞지? 네,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가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하고 헷갈리거든. 맞아? 맞지? 그러면 환매권 행사는 저 부동산 매수인이 다시 병인한테 넘겼다. 누구한테 해야 돼? 병인한테 해야 돼. 알겠지? 근데 가등기된 부동산을 넘겼다. 제3자에게 넘겼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원래 가등기 의무자에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했잖아. 맞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 왜 틀렸시오? 찍말 나와도 안 되지? 찍말 나와도 안 돼. 환매권이 등기된 목적물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환매권의 의사표시는 원래 매수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제3자에게 해야 되고요. 찍말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 찍말 어디서 나온다? 옆에 적어놔. 가등기에서 나옵니다. 가등기. 알겠어요? 자, 그러면 132페이지 아까 다시 한번 봐봐. 132페이지. 132페이지에 16번 문제에 3번 지문 있죠? 2번하고 3번 지문.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는 원래 가등기 의무자 을은 가백에 해야 되고, 자, 병은 무슨 말소 당한다 그랬습니까? 찍말 당한다 했잖아. 맞지?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6번 위에다가 자, 몇 페이지? 자, 294페이지에 22번 문제 지문에 3번 지문 참조하시고 비교할 거 반드시. 알겠어요?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2페이지 16번에 2번하고 3번을 묶어놓고 294페이지에 22번에 3번 지문 참조하시고 294페이지에 22번 밑에 3번 지문에는 132페이지에 16번 문제에 2번, 3번을 참고를 하시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죠.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딱 낸단 말이에요. 섞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됐지요? 자, 그래서 다시 294페이지 22번 문제 3번 지문은 누구한테 한매권 행사해야 돼? 병인태 넘어가면 병인태 해야 된다고요. 한매권 행사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자, 시험에 한 3번 나왔습니다. 자, 한매 등기가 됐는데 나대지의 현관펜. 나대지 나오면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무조건 성립해야 하네? 안 합니다. 법정지상권은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없으면 안 돼. 알겠지? 환매 등기가 규정된 나대지에 나대지 현관펜. 건물을 신축한 후에 환매권 행사해가지고 달라졌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돼 안 돼? 무조건 안 됩니다. 나대지 나오면 무조건 안 돼. 자, 4번 정답이고 5번 질문.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 환매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을 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등기해야 가압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지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등기하지 않아도가 틀렸어. 등기를 해야 가압류 집행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가 틀렸습니다. X. 답은 4번이고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 나왔는데 나대지 나오면 무조건 성립해야 하네? 안 합니다. 정답입니다. 23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면서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였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요 1번에 왜 틀렸을까? 이자는 아까 뭐랬어요? 상계한 거를 본다 했잖아. 그럼 이자 합산금액이 하면 틀리지. 자, 우리가 환매대금 적어놨어.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이지. 이자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를 합한 것이다. X예요. 이게. 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입니다. 환매대금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요. 환매 등기가 된 후에 현관펜 누구 앞으로 넘어갔어? 병으로 넘어갔어. 우리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어요. 을은 환매 태약 등기를 사실 들어서 병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기를 거절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도 누구한테 합니까? 병인테 하지. 자, 3번 갑니다. 3번의 포인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현관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맞아요? 10년에 무슨 시효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3번 맞습니까? 맞습니다. 3번 정답. 4번 갑시다. 환매 특약을 등기한 때는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환매 등기를 등기했다 줄 것이고 을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했어요. 갑은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 돼야 돼요? 병인 돼야지. 우리 아까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
이 소유권이 지금 누구 앞으로 넘어갔으니까? 병 앞으로 넘었으니까 자, 병인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외 환매 기간 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더라도 환매 등기 후에 마친 제3자의 저당권 등은 제한물권은 소멸하죠.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합니다. 제한물권은 소멸합니다. 환매권 행사가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소멸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은 뭡니까?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 안 해줘? 가등기대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예? 왜 안 해줍니까? 말소 나가거든. 맞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등기가는 저당권은 뭐야? 찍만 나간다고 했잖아 앞에. 맞지? 자, 가등기된 부동산을 얘가 매수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본등기하면 찍말 당합니다. 찍말.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된 부동산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고. 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사봐. 찍말 당한대. 등기가 찍말 한대. 알겠죠? 자, 그리고 저당권 설정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은행한테 대출 받아가면 가등기 없애야지만 해줍니다. 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넘기셔서 이제 교환으로 갑니다. 교환. 자, 교환이 작년 시험에 나왔었는데, 교환은 뭐 하는 겁니까?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가금을 넘기고, 을이 갖고 있는 Y 토지를 바꾸는 게 교환이야. 자,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뭡니까? 분료식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분료식 계약. 낙성, 상무, 유상 무슨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자, 쌍무 계약이니까 위험 부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위험 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만 적용됩니까? 쌍무 계약일 때만 적용되죠. 맞아? 자, 그 다음에 동시 이행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행사가 가능합니다. 니 안 주면 내 거 못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유상계약이니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가 건물이 2억짜리인데 이게 1억 5천만 원이야. 토지가. 그럼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은 무슨 금이랍니까? 5천. 보충금이라죠. 5천만 원. 5천만 원은 무슨 금이다? 보충금. 그러면 1억 5천짜리 Y 부동산 넘기는 거하고 이 보충금 지급하는 거하고 이 X 부동산 주는 거하고는 무슨 이행? 동시행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은 을이 채무불이행이야. 잔금 안 준 거랑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러면 갑은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봅시다. 24번 문제. 자, 대표 유형 문제 풀어보시고, 교환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 대가로 주식을 양도한다. 이 교환입니다. 네, 교환입니다. 환금은 뭐야?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뭐예요, 이게? 뭐 달러를 바꾸는 거, 원을 달러로 바꾸는 게 환금이야. 이건 교환계약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3번 내용 별표입니다. 교환계약인데 시가를 허위로 묵비 높게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랬죠. 이거 시험에 4번 나왔던 거. 작년에도 시험 나왔어. 교환계약 시가 묵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기망행위라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교환계약은 많은 게 목적이니까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기망행위로 볼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3번 맞습니까? 맞고 4번. 교환의 목적물이 당사자 1방의 건물이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 앞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 위험 부담이죠. 그러면 자,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어디 현관펜? 교환계약의 현관펜. 위험 부담이지.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실했다. 맞죠? 소실했다 이 말이야. 그럼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안 되겠다. 판소노트 5페이지 또 봐야 되겠다. 5페이지 펴봐. 각각 우리 5월 1일 날 계약하고 난 다음에 5월 15일 날 태풍, 지진, 쓰나미로 박살이 났어. 위험 부담이지. 귀책 사유 없이 박살났잖아. 맞죠? 자, 우리가 위험 부담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이가 돼야 돼. 위험 부담 나오면은 다음 중 위험 부담이 적용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가 나와야 돼. 그리고 무슨 불능해야 돼? 원시적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해야 돼. 기억나?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태풍, 지진, 쓰나미로 수용, 제3자가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위험 부담이 적용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4번 지문. 자, 24번에 4번 지문. 교환계약인데 상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했다. 태풍, 지진으로 멸실했다. 이 말, 소실됐단 말이야. 그럼 위험 부담이지? 4번 옆에다 위험 부담.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판소노트에 보니까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해놨잖아. 맞죠? 그렇게 정해야 돼. 자, 그러면 24번에 4번 지문 맞아 틀려? 맞지?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목적물의 가격이 달라 일정 금액을 뭐 해야 됩니까? 보충금 지급하기라는 약정은 매매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 내용에 있습니까? 교환 계약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거 기출 지문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아니고 교환 계약의 내용입니다. 보충금 지급까지 교환 계약의 내용이고 보충금에 관한 내용은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옆에 가서 이제 25번 문제 볼게요. 답은 자기 소유 X 건물 시가 2억 7천만 원인데 을 소유 Y 토지 3억 원짜리와 교환하기로 했는데 보충금 얼마입니까? 3천만 지급하기로 했어요. 틀린 것은 1번. 1번에 하면 포인트가 뭘까? 합의, 낙성계약이다 이 말이야.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유쌍, 분류식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럼 1번은 줄이면 낙성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 2번은요. 교환계약인데 시가를 높게 고지해도 기망행위가 사기가 아니다 했잖아. 그래서 시험에 4번 나왔던 거 2번 별표해놓고 맞는 내용이고. 자, 3번에 핵심 단어가 뭐야? 지진으로 본 게 기지사유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이행을 청구 못한다. 맞죠? 인도를 청구 못합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러면 3번 옆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 위험 부담. 4번 보충금 미지급을 이행했다. 그러면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이야. 보충금 지급하는 것까지 약정해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안 주면 뭐야? 채무 불이행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28회 기출 지문이야. 4번 X. 5번은요. 보충금 지급 기간에 지급하지 아니하면은 X 목적물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죠. 목적물 먼저 받았을 때는 이자 가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5번 맞는 내용이고 4번입니다. 보충금을 안 주면 미지급했다. 계약을 막을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돼요. 자, 임대차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 되니까 물어보니까 대답 잘 하시네요.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쉬어야 되겠죠? 예.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